이때 나오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방이라고 하죠. 이 장량이 어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형공풍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대형공의 역사와 유래. 대형공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역사는 시대적으로 보면 저기 한나라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한나라 이전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 이때는 나라가 아니었죠. 초나라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과의 어떤 초나라가 싸웠던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공동의 적을 싸우다가 이때 나오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방이라고 하죠. 이 장량이 어떤 한나라 유방의 책사가 되기 전에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석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황석공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 비전을 전수를 받습니다. 아쉽게도 비전이 뭔지는 몰라요. 이제 그분이 계시면 인터뷰를 해서 알아보겠지만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장량이 황석공에게 비전을 물려받습니다. 일설에 그 중에 현공의 어떤 힌트 혹은 내용을 전수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량이 그 전수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략을 잘 짜고 한나라 유방을 잘 보필을 해서 결국 초의 항우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초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상대가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장량을 알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기세가 이제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는 한나라가 이제 완전히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량이 유명한 장자방이 됐지만 토사구팽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자신만의 그 어떤 마을을 만듭니다. 마을을 만들고 배우고 익혔던 거 이런 자료들을 이제 후손에게 직접 비전으로 전하게 되죠. 이때부터 전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청나라 때에 다시 이제 역사가 꽤 되죠.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왕조시대의 마지막인 청나라 때에 이르러서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장대홍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현공풍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현공풍수라는 이론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특징은 뭐였느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좋은 산소를 썼는데 A라는 집은 잘 되고 B라는 집은 역적이 되버립니다. 누명을 썼는지 실제 역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적이 되어서 A는 성공하고 B는 완전히 망해버리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 장대홍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풍수법을 썼길래 그럴까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장대홍이라는 이분이 내가 하는 것은 현공풍수라는 이렇게 뻐꾸기만 날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학비를 들고 가서 가르쳐 주세요. 너 안 돼.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제자를 받아들일 때 돈이 많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스승의 뒤통수를 칠 것인가? 참된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이제 했죠. 그래서 가려서 모은 사람이 대략 7명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교육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7 제자에게 너희들은 알아들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요 7명의 제자 중에 청나라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한 사람과 인연이 돼가지고 대형공이라는 풍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바탕은 나이 때문에 못 배울 뻔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게 7대 장문인까지 내려왔습니다. 8대 장문인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7대 장문인은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인연이 됐을 때는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장문인이 싫어했죠. 쟤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대 장문인이 살아계셨어요. 6대 장문인이 이것은 인연이다.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저도 이 반열에 합류해가지고 대형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청나라 때 7명의 제자가 각기 다른 내용들을 선생은 한 가지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제자 7명이 머리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발전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유래가 있지만 과연 이것을 썼을 때 대형공 풍수라는 걸 썼을 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또 적중률은 좋은가, 활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학술적으로만 알려지고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공부한 이 7 제자 중에 한 명의 문파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간단하고 또 활용성이 높은 그런 기술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배웠고요. 제가 뜬금없이 대형공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청나라 때의 7명의 제자에게서 전수되고 총 7대에 걸쳐서 전수된 풍수법을 맥을 이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에 입문을 해서 제자가 된 거죠. 문파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가 7대 장문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말고 한국 사람이 왔던 적이 있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7대 장문인이 별로 마음이 내키질 않아가지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6대 장문인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어떤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맥을 이어나가야죠.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7대 장문인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뵀는데 그 윗대 그 장문인의 사진도 있고 이렇게 향을 올리는 제단도 있고 풍수적으로 이렇게 좀 꾸며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향을 올리고 입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학문에 관한 거니까 다르지 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현재까지의 전선. 현재까지는 이 대형공의 과정이 기초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 중급, 고급. 이거 중국을 예로 든 겁니다. 기초 과정과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온 분들은 많습니다. 다만 고급 과정은 이 장문인의 엄격한 심사하에 통과를 해야만, 물론 이 기초, 초급, 중급까지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통과를 했으면 마지막 고급 과정,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장문인과 함께하는 종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반은 중국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고급 과정까지는 마스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있겠죠. 기초반의 제자들, 초급반의 제자들, 중급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은 물론 공부를 배움에 있어서 수업료가 있습니다. 중급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고급까지의 과정은 2가지. 첫째, 장문인이 허락해야 되고, 둘째, 수업료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등골이 좀 휘었어요. 그래서 고급 과정까지의 과정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보통은 초급이나 중급까지의 과정이 대다수다. 그러면 내용 면에서 차이는 뭐냐? 차이는 상당합니다. 상당하지만
고급까지 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수입이 돼서 복사가 돼서 좀 퍼진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서울 지역의 어떤 사회교육원에서 이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강의하시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맥이 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대영공 풍수가 알려진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용성 있고 가성비 좋은 풍수법을 하나라도 알고 계시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 4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